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던 일본 귀신들. 아는 스님께서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님은 지하철에서 한국전쟁 피난 이후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치 않게 마주쳤습니다. 스님과 지인은 같은 전우로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 부상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각자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죠.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 매우 반가웠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새서라도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조금 동네엔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불에다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듬이돌이 흔히 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사각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지인이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 요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제서야 보는 것이지만 집의 주춧돌도 디딤돌도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것들이었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면서 뜨거운 물로 항아리를 씻으면서 수체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게 지인과 곡차를 하고 서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다고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저리 울지? 재수씨가 우나?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본어로 반복해서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은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람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워서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 그러자 지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가끔씩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지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누워 다시 자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참다 못해 일어나 마루로 나왔는데 아프다고 하는 소리는 한쪽에 세워둔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나가니 소리가 또 그쳤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희미하게 소리내는 것이었죠. 부엌에 들어가니 항아리 근처에서 소리는 났는데 역시 스님이 다가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어들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지인의 안 사람이나 애들이 서로 쑥덕대며 스님의 눈치는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간밤의 일에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인을 닥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은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소리는 이것들이 내는 거네. 제대하고 이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는 나도 무척 놀랬다네. 그 돌들은 죄다 비석이었습니다. 밤새 비석이 우러댄 것이죠. 그리고 항아리로 사용하던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네처럼 무서워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젠 만성이 되어서 무감각하다네. 이제는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지. 그런데 자네처럼 한 번씩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면 기겁을 하더군.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군. 보통은 하룻밤도 못 있고 다 가버리던데 말이야. 스님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집을 이사를 가지 그랬나? 그러자 지인은 답했죠. 사병 끝나고 어수선할 때라 이 집도 겨우 구했어.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들리지도 않는데 사실 말인데 여기는 동네 자체가 다 이래.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의 아미동 비성마을.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터의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몰려와 피난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피난민들은 집을 지을 재료를 그 공동묘지 비석을 가져다 사용하였던 것이죠. 오돌오돌 글이 새겨져 있어서 다듬이돌로는 아주 좋았다는데 그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고 울고 유골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서성이는 일본 귀신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다니지 않았고 해마다 일본 귀신들을 위해서 진혼제를 지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벽을 두드리던 아줌마.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갑자기 과제와 기말고사 대비가 겹쳐서 밤새도록 자취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쿵하고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과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경찰과 형사들이 모여있고 옆방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한 형사는 어딘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시각이 11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접수한 뒤거든요. 부검 결과 죽은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돼요. 오싹한 생각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너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